안녕하세요. 홍기뱅클럽입니다. 이곳은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 모처 제 작업실입니다. 작년에 찍었던 폴라니 영상에서 올해 1년째인데요. 저 다른 폴라니 관련된 얘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2007년부터 돈벌이 경제와 살림살이 경제의 차이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쭉 했었어요. 너무 수수한 말이잖아요. 돈벌이 경제, 살림살이 경제. 근데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어수룩해 보이는데 제가 이 말을 찾아내는 데는 오랜 사연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먼저 시작은요. 제가 칼 폴라니의 책을 읽다가 경제의 정의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구절을 읽었어요. 폴라니의 표현으로 형식적 경제라는 것하고 실체적 경제라는 게 있다. 두 개의 의미는 전혀 다르다. 이런 구절을 읽었어요. 형식적 정의는요. 우리가 경제학 교과서에서 보는 바로 그 정의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유한하며 주어진 수단은 희소함으로 인간은 항상 선택의 상황에 서게 되는데 이때 선택을 합리적으로 최적화하는 것이 경제다. 이게 저도 경제학과 다니면서 익숙하게 봤던 경제의 정의인데 다른 경제의 정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봤더니 들어보세요. 전혀 다른데 굉장히 익숙한 얘기입니다. 욕구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것을 조달하는 행위다. 이게 실질적 정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정의가 있었나 싶은 거예요. 이게 도저히 같은 말이 아니잖아요. 선택을 잘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조달하는 행위 같은 게 아니잖아요. 첫 번째를 형식적 정의라고 하고 두 번째를 실체적 정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폴라니 얘기부터 시작해서 자신이 어디서 영감을 얻은가 쭉 봤더니 막 어마어마한 이름들이 튀어나옵니다. 우선 멀리는 막스 베버, 그 다음에 카를 맹거 이런 경제학자들이 나오고요. 폴라니 만년에는 칼 윌리엄 캅이라고 하는 굉장히 뛰어난 젊은 경제학자하고 편지를 주고받는데 윌리엄 캅도 똑같은 생각을 했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막스 베버, 카를 맹거, 폴라니, 캅 이런 엄청난 사람들이 한 얘기니까 저도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실체적 정의라는 말을 중심에 놓고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왜 이렇게 사회적 불평등이 심해지는가 경제 때문에 그 다음에 왜 이렇게 한없이 생태가 파괴되고 생태 위기로 치닫는가 경제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초가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식적 의미의 경제, 실체적 의미의 경제를 분리해서 실체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말로 어떻게 옮겨야 될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 형식적 의미의 경제, 실체적 의미의 경제 이런 말도 길고 이거 누가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 말이 어디서 나왔나 이걸 좀 뒤져봤는데 이게 첩첩산중입니다. 이 말이 처음 나오게 된 거는 막스 베버의 형식적 합리성, 실체적 합리성 이런 데서 나오는데 이 개념이 다시 베버 이전에 어디서 왔나 봤더니 칸트의 미학 이론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그래서 예술에서 내용이 있고 형식이 있고 이런 얘기로 쭉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formal, substantive 이런 아주 골치 아픈 말들도 돼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말로 옮겨야 이게 전달이 될까. 그리고 이거는 학술적 개념이라기보다도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쓰고 자기 생활에 적용했으면 하고 원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어떻게 옮길까? 이게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엉뚱한 데서 실마리를 제가 얻었습니다. 자, 여기 이런 책이 있어요. 서양 고대 경제라고 모세스 필리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고대사가가 쓴 책인데요. 이 지동식 선생님이라고 이제 고려대학교 선생님인데 번역이 참 잘 된 책이에요. 이게 대구학술 총소라고 옛날 고리짝에 있던 책이에요. 이 책을 우연히 펴서 읽다 보는데 아담 스미스의 선생님이 있어요. 허치슨이라는 사람. 근데 막상 그 사람이 쓴 경제학 책을 펼쳐보면은 돈벌이니 이런 얘기보다도 집안은 어떻게 다뤄야 되고 재산은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하인들은 어떻게 다뤄야 되고 이런 좁쌀 영감 같은 소리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재밌다 해서 봤더니 그 뒤에 아주 끌리는 구절이 나왔습니다. 허치슨의 이 책은 스스로 발명한 전통이 아니라 2000년 이상 된 오래된 전통이다. 이코노믹스라는 단어 자체가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잘 들으세요. 가정을 뜻하는 오이코스와 규제하다, 관리하다, 조직하다의 뜻을 가진 어이론적 합성 어근인 넴 요거를 결합해서 오이코스 노미아 해서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이 생긴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구절이 나와요. 2000년 이전에 쓰여진 최초의 경제학 저작이라고 하는 크제노폰이라는 사람이 쓴 오이코노미코스라는 책을 보면은 노예들을 훈련시키고 관리하는 법을 논하는 장, 길게 주부의 덕목들과
아내를 길들이는 방법을 다루는 장, 그 다음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농업 경영을 논의하는 장,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좁쌀영광 같은 얘기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 이걸 보면서 저한테 딱 머릿속에 든 생각은 경제학이 원래 살림살이였네? 집안 살림이었네? 라고 하는 생각이 저한테 들어온 겁니다. 이러면은 아까 그 실체적 경제라는 말 있잖아요. 그걸 골치 아프게 실체적 경제할 게 아니라 우리 필요한 욕구에 필요한 거를 조달하는 행위, 이게 살림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체적 경제라고 하는 거를 살림살이 경제 이렇게 옮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구절을 읽으면서 번쩍한 게 떠올랐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정치학이라는 책 앞부분에 이 비슷한 얘기가 나온다는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잽싸게 이 책을 한번 또 뒤져봤습니다. 이 책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영역본인데 보시다시피 왼쪽에는 그리스어 원본이 있고 오른쪽에는 영어책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다 까먹었는데 그때는 제가 그 겉멋이 들어갔고 그리스어 원어로 좀 읽어볼 거야 그래가지고 또 한재산 들여가지고 이 전집입니다. 이걸 구해서 읽으려고 길을 썼는데 여길 보니까 1258A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1권에 영어로는 Art of Wealth Getting 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요. 이 그리스말 원어로는 여기 크레마티스티케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좀 아래 보면은 Art of the Household 이런 표현이 나오고 즉 집안 살림이죠. 그리스말로는 오이코노미아스다 이렇게 하는 얘기가 나오고 이 두 개를 명확하게 분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자꾸 헷갈리는데 오이코노미아스는 명확하게 집안 살림이다. 집안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다스리는 게 돌보는 게 오이코노미아스고 크레마티스티케는 재물을 획득하는 기술이다. 이 크레마라고 하는 말이 돈이라는 뜻도 있고 재물, 사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크레마티스티케라고 하는 거는 재물을 획득하는 기술인데 이 두 가지를 자꾸 사람들이 헷갈리고 있다. 근데 크레마티스티케는 집안 살림의 하위 기술, 딸려 있는 기술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여기를 보면서 딱 머리에 떠오른 말이 있어요. 이 크레마티스티케라는 말을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바꾸면 재테크겠죠. 재물을 획득하는 기술이니까. 자, 이래서 머릿속에 아까 얘기한 형식적 의미의 경제, 실질적 의미의 경제를 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오이코노미아하고 크레마티스티케로 각각 바꿔서 생각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 의미의 경제는 돈벌이 경제 이렇게 옮기고 실체적 의미의 경제는 살림살이 경제 이렇게 옮기면 되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를 얻게 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좀 딱딱한 책 얘기만 하니까 좀 지루하시죠? 지금까지 얘기만 들으면 제가 아주 뭐 거창한 학술적 고민만 해서 이 말을 얻은 것 같은 막 분위기를 풍기는데 사실은 더 중요한 동기는 그때 제가 살아가던 삶의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을 고민하고 이런 생각을 했던 때는 한 20년쯤 전이에요. 2000년대 초반인데 그때는 제가 이제 유학 가서 혼자 이제 배를 쫄쫄 굶으면서 살고 있을 텐데 제가 40살이 될 때까지 제 저금 통장에 잔고가 500만 원이 넘은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살면서 내 경제 생활을 돌이켜 보니까 참 이상한 게 하나 있었는데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것까지는 그렇다 치고 내가 불행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느냐면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없었다라고 말하기까지는 저도 자신이 없으니까 거의 없었던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벌이 경제라는 차원에서 보자면은 내가 해온 경제 생활을 돌이켜 보니까 완전히 루저예요. 실패자입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은 내가 이렇게 불행했는가? 불행하다는 생각이 왜 안 들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읽고 싶은 책 실컷 읽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고 싶은 영화, 듣고 싶은 음악 실컷 보고 들었던 것 같고 돌아다니고 싶은 나라들도 이 나라 저 나라 많이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나한테 행복에 필요한 거를 부족함 없이 누렸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다른 차원에서 보자면은 저는 경제 생활을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풍요하게 살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연결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아주 중요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좋은 삶이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저 정치학이라는 책에서 제일 강조되는 중요한 핵심어는 에우젠입니다. 좋은 삶. 자, 그러니까 이 두 아이디어를 합쳐 보겠습니다. 아까 형식적 의미의 경제, 실체적 의미의 경제 이런 어려운 말을 크레마티스티케하고 오이코노미아 그래가지고 재테크로서의 경제, 돈벌이 경제하고 집안 살림의 경제, 살림살이 경제 이렇게 두 말로 옮기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풍부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폴라니의 정의에서는 그 좋은 삶이라고 하는 용어가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림살이 경제의 핵심은요, 좋은 삶에 있습니다. 돈벌이 경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겠어요? 더 많은 화폐를 획득해서 더 많은 수익을 누리는 게 있죠. 그럼 우리가 살림살이 경제를 얘기할 때도 거기에 어떤 필로스,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목적 얘기가 아까 얘기한 실체 경제학 얘기에서는 좀 빠진 것 같다. 여기에 그래서 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이 좋은 삶이라는 말을 덧붙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도달한 도식은 이렇습니다. 자, 경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벌이 경제. 이 돈벌이 경제라 하면 화폐로 계산되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모든 활동. 그 다음은 살림살이 경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나와 우리의 좋은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조달하는 활동. 이렇게 되면은 좀 알아듣기 쉬우시죠? 언젠가 이 실체적 경제학 또는 살림살이 경제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좀 길게 얘기할 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그래요. 지금 우리 인류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있죠. 사회적 불평등이라든가 생태 위기라든가. 근데 그 배후에는 뭐가 있냐면은 GDP 성장을 하나의 종교처럼 모시고 있고, 그 다음에 자산 축적과 자산 크기의 팽창이라고 하는 것을 종교처럼 모시는, 그리고 자산 크기를 불려야 GDP가 성장하고 그래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현대 경제학 패러다임이 그 근본의 문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1세기에 우리가 새로운 경제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 경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데, 그런 경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대안적인 어떤 경제에 대한 퍼스펙티브가 뭐냐라는 걸 누가 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얘기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패러다임이 이 살림살이 경제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와 우리의 좋은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을 풍부하게 조달하는 활동. 이때 우리에는 사회도 들어가고 공동체도 들어가고 자연도 들어가겠죠. 이걸 경제의 중심에 놓게 되면은 수익이라든가 GDP를 맹신하는 경제 대신에 우리 모두의 좋은 삶을 최고의 목표로 놓는 것으로 경제 얘기를 다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더 많이 풍부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번역을 몇 번 하긴 했습니다만은 제일 만족스럽고 흡족하게 생각하는 번역어가 정확하면 뭐 번역어도 아니죠. 중간에 제가 막 손봐서 막 이렇게 만들어낸 거니까. 돈벌이 경제하고 살림살이라는 경제라는 말은 제가 참 잘 만든 말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걸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스스럼 없이 쓸 수 있도록 이제 아주 평범하고 수수한 우리말로 이제 바꾼 건데, 여기 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말을 많이들 쓰셔서 참 좋긴 한데, 이게 출처는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살림살이 경제, 돈벌이 경제라는 말이 너무 평범하게 보니까 뭐 당연한 상식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들 하고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의 과정을 거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결합된 말들입니다. 말 안에 깊은 여러 가지 뜻들이 함축이 되어 있으니까 쓰실 때 이건 홍기빈 씨가 만든 말이고 이런 의미로 만든 말이다. 같이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어떠셨어요? 저는 1년 만에 여기 다시 와서 또 영상을 찍으니까 새소리도 들리고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는데요. 저희 홍기빈 클럽 자주 찾아와 주시고 소중하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년 요맘때도 또 여기 와서 또 한번 찍으면서 제가 공부했던 얘기들, 고민했던 얘기들 여러분하고 한번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그럼 내년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뵙도록 하죠. 그때까지 부시탐탐 스탠바이 해주십시오. 예, 지금까지 홍기빈 클럽이었습니다.